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현지 시간 12일 공개된 미국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재정 적자는 2,96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2월 적자액 2,620억 달러보다 13% 늘어난 수치며 2월 이자 부담은 760억 달러로 2023년 2월보다 67% 증가했습니다.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이자 ECB 위원인 빌레로이가 유로존 금리를 봄에 내린다는 매우 넓은 합의가 있다면서 봄은 6월 21일까지 지속된다고 말했습니다. 우에다 가지오 일본은행 BOJ 총재가 의회에 참석해 마이너스 금리를 끝낼 수 있는 경제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지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올해 연간 임금 협상 결과라고 발언했습니다. 네, 지금은 해선시대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선시대 박수현입니다. 간밤 미국의 근원물가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국채금리가 4.1%대까지 다시 올라왔는데요. 월가에서는 근원 CPI가 6개월간 상승한 것이 연준의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쪽도 있고요. 여전히 연준이 6월부터는 기준금리 인하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 입장도 있는데 그런 만큼 다음에 나오게 될 근원 개인소비 지수 PC 가격 지수에 투자자들의 눈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지금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썸머타임이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면서 1시간 빨라졌는데 어떠한 흐름들을 좀 가져갈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의 주요 경제지표 일정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미국 석유협회 API 주간 원유 재고는 5,521만 배럴 감소했고 휘발유 재고는 375만 배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국의 1월 실질 국내 총생산 GDP는 전월 대비 0.2% 증가해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에 나온 마이너스 0.1%와 비교했을 때 크게 개선된 수치입니다. 유로존 1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3.2% 감소하면서 예측치와 이전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잠시 후 23시 30분에는 미국 에너지정보국 EIA가 집계한 원유 재고와 가솔린 재고가 발표되며 다가오는 새벽 2시에는 미국의 30년물 국채 입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경제지표 일정 화면으로 만나보고 왔는데요. 그러면 오늘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도 화면 통해서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해외 선물 안에서 28년간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명입니다. 또 한 주가 이렇게 새롭게 시작이 됐네요. 자, 이제 곧 있으면 충분히 머지 않았죠. 드디어 겨울을 지나고 새로운 봄날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자, 꽁꽁 얼었던 어떤 마음들 다 내려놓으시고 따뜻한 햇살을 즐기는 그런 봄을 맞이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어제 3대 지수, 특히 나스닥, CPI가 좀 강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게 1.5% 정도 상승 마감이 됐죠. 과연 3대 지수도 봄날이 찾아오는 걸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상승 랠리의 끝자락일까요? 뭐 여기저기 시장에서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자, 그러나 거기에 대한 답을 결국에 이제 3월 21일이죠.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에 이제 파월이 이제 답을 줄 겁니다. 그죠? 자, 그 안에까지 간단하게 하면 시장이 상당히 좀 혼재될 수가 있겠죠. 거기에 대한 답을 또 찾기도 상당히 애를 먹으실 거고요. 자,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천명이 그 답을 오늘 확실하게 제시해 드릴 거고요. 미리 노란 토곡방에 들어오십시오. 그럼 거기에 대한 답을 정확히 드리면서 여기 또 시청자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시면 1시간이 알차게 보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시 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마스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투자자들은 지금 시장에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을지 아니면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도 다우만 상승을 했고 S&P와 나스닥은 하락으로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흐름들 좀 가져가게 될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뿐만 아니라 다른 날들도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방향성 잡아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가 방송 끝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나갈 예정이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시고 입장 코드는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이 방법이 잘 안 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문자샵 0082번으로 천명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셔서 마스터님께서는 시장 해석을 지금 시점에 어떻게 하고 계신지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본격적으로 글로벌 이슈 하나씩 살펴보면서 상품별 대응 전략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입니다. 현재 0.82% 파란불 켜고 있고요. 18,078포인트 선, 18,07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5시 부근경에는 18,256포인트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10시 30분 개장을 하고 나서 하락폭을 키우더니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그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1시 부근에서도 좀 장대 음봉을 좀 세워주면서 아래쪽으로 방향을 그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세를 좀 보여주게 될지 잠시 후에 방향성과 전략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이슈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련된 이슈입니다. 네, 첫 번째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P모건이 지금 17% S&P Plug and AI Hyp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이러한 기사는 S&P 500 지수와 관련한 전망과 관련된 그런 기사인데요. 첫 번째 기사에서는 JP모건이 미국 증시가 급격한 조정을 겪을 위험이 있으며 투자자들이 주요 시장 리스크를 무시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JP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비치 수석 시장 전략가는 인플레이션 리스크도 상방으로 쏠려 있어 지금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더 오랫동안 그리고 더 높이 유지하도록 만들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또 S&P 500 지수가 현재 가격에서 17% 넘게 하락하며 올해 4,200포인트까지 내려갈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JP모건은 올해 S&P 500이 좀 랠리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서도 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모건 스탠리도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의 최고 투자 책임자 마이클 윌슨은 주식시장의 약세 전망을 고수하면서 또 다른 입장을 취했는데요. 지금 투자자들의 사이에 포모 거래를 우려하고 있다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윌슨은 연말 S&P 500 지수 목표치를 4,500으로 제시를 했는데 이는 현재 S&P 500 종가 대비 약 13%가량 하락할 수 있다라는 의미라고 기사는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포모로 이 투기를 이어가고 있는 주식시장 을 우려해야 한다면서 계속해서 투기 심화의 증거로 제로데이 옵션, 즉 1일 만기 옵션 거래붐을 짚었는데요. 많은 사람이 주식을 마치 스포츠 베팅하듯이 투자하고 있다는 건 투기 과열의 징후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기사 안에서는 조금은 시장이 과열된 상황이고 계속해서 하방의 위험을 좀 우리가 챙겨봐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마스터님께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실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일단 월가의 전략가들이 평균적으로 지금 S&P 500 지수가 5,032포인트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좀 내놓고 있고 또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상향하는 목표치를 꺼내놓는 은행들도 많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내리는 그런 월가 은행들이 좀 있네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지금 말씀하신 JP모건은 이제 뭐 연말을 지금 얘기를 하는데 뭐 저번에 좀 말씀 너무 앞서가는 얘기고요. 지금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게 현재 시장의 상황이잖아요, 그죠? 네. 자, 어제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어제 CPI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좋게 나왔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어제 증시가 하락을 해야 돼요? 근데 하락을 안 하고 그냥 올라갔어요. 오늘 강의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어차피 금리를 내릴 건데, 자, 의회에서 파월이 어떻게 했어요? 상원 하원에서
자, 올해 금리 인하를 내릴 생각을 하고 있다. 자, 시점은 아직 얘기를 안 했죠. 그럼 시장은 지금 6월 달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또 6월이 됐든 뭐 7월이 됐든 뭐 어떻게든 내리긴 내립니다. 그럼 그게 이제 시장에서 계속 상반영이 되면서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제 미국만 지금 그죠? 뭐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자, 미국만 나홀로 엄청난 지금 주식 상승을 하고 있고 경제도 상당히 좋고요.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현재는 악재보다 호재가 더 많은 상황이 연출이 되지 않느냐.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상당히 JP 모건에서 생각하는 거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항상 언론이라는 건 언론 플레이는 그렇잖아요. 호재, 악재 서로 이제 부딪히면서 스파크가 일어나죠. 네. 그러면서 뭐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키우는 건데,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또 볼 때는 어떻게? 이 얘기가 나온 지 한참 됐죠, 그죠? 1월 달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는 상승 랠리가 끝난 거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전히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도 먼 얘기가 다시 한번 강조를 시키고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 21일까지는 상당히 보합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자, 이 상황을 보여주는 게 지금 나스닥의 지금 상황이에요. 거의 1%가 밀렸다가 다시 좀 끌어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또 상반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향성이 지금 없다는 거죠. 그렇게 상당히 21일까지 위험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JP 모건은 일단 뒤로 하고 지금의 상황들을 현명하게 보면서 대처하면서 매매를 하는 게 올바른 투자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기사에서 제시한 이 S&P 500의 4,500포인트 같은 경우는 너무 먼 미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장 FOMC 회의 결과 전까지 시장은 어떻게 좀 흘러가게 되는지 그 변동성에 좀 주의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계좌를 좀 쌓아가는 그런 전략들을 좀 챙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때까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방향성 자체를 잡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마스터님께서는 28년이 넘는 이 노하우를 가지고 해외 선물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슈를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정확하게 잡아주시는 분이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이러한 견해들 하나씩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꼭 누르신 다음에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1초 만에 입장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이 질문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스터님께서 일단 기사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이 투기 심화의 증거로 제로데이 옵션, 즉 1일 만기 옵션 거래 붐을 좀 근거로 들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저게 제로데이 옵션이라는 얘기가 작년에 제가 초에 소경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완전히 투기판입니다. 투기판. 불과 2022년까지만 해도 어땠습니까? 그때는 완전히 원자재 투기판이었죠. 그래서 원자재를 투기해가지고 엄청나게 변동을 많이 키웠죠, 그죠? 자, 거기에 이제 이어서 작년부터는 어때요? 작년부터는 지수에 대해서 엄청난 제로 데이트, 하루만 하고 끝난 하루살이 이제 매매인데 젊은 애들이 많이 해요. 금액이 또 쌉니다, 또 투자 금액이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작년에 코인이 재미없었잖아요. 작년에 뭐 루나 사태 뭐 등등 여러 가지 엄청난 사태 터졌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좀 아무래도 좀 투자를 좀 뭐 이제 자본적인 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그냥 한 방이죠, 몰빵, 그죠? 그렇게 해서 하루 만에 끝내는 그런 게 지금 계속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한 중후반 때 되면서 계속 조금 사그라들다가 다시 올해 또 지금, 그죠? 지금 이 원인은 또 뭐예요? AI에 대한 열풍이죠, 엔비디아. 그래서 이 엔비디아 때문에 상당히 지금 제로 데이트 젊은 사람들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희한하게 또 맞물리죠. 또 코인하고 또 맞물려요, 그죠? 그런 단기성 자금들이 많이 몰리면서 변동폭을 너무나도 많이 키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시장이 방향은 맞더라도 그죠? 매매하기가 상당히 애를 좀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근데 투기도 어느 정도 끝자락에 온 것 같아요. 이제 또 몰이 또 바뀌잖아요. 자, 일단 6월몰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바뀌는 또 그날은 변동성을 상당히 또 많이 키워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은 또 미국 옵션 만기, 선물하고 선물 옵션 만기죠. 쿼드러플 위칭데이라고 해서
새 마녀가 춤추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또 1주가 남았어요. 그만큼 다음 주 20일에 FMC에다가 또 옵션 만기 그런 등등이 겹치면서 어떻게 돼요? 상당히 시장이 혼돈스러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여주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니까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그죠? 몰입할 때 항상 위험하니까 안전적으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재 단기성 자금이 몰리면서 변동폭이 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음 주엔 또 새마녀의 날까지 있기 때문에 이 변동폭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봐주셨으니까요. 혼자서 이런 시장을 대응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멘토로서 등대로 이렇게 밝게 비춰주시는 우리 천명 마선님과 함께 하시면서 나스닥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들까지 함께 좀 전략을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꼭 누르신 다음에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샵 0082번으로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나스닥 이슈를 살펴봤으니까요. 오늘 장에서 방향성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표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오늘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선물 좀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 3월물로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매수 시그널 봐주셨을까요? 자, 뭐 3월물이나 6월물이나 다 동일하니까 방향은 동일하죠. 일단 3월물 정확히 따지면 3월 15일, 그러니까 내일 자정이죠. 내일 자정까지는 일단 3월물 유효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자, 지금 보시는 게 30분 봉이에요. 30분. 요걸 좀 먼저 우리가 파악을 좀 해보자고요. 자, 30분 봉 보시면 어제 새벽 3시부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계속 뭔가 행보를 하고 있죠. 자리를 못 잡고 있죠. 그러고 나서 어제 장이 열리기 전까지 여기서 계속 행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상방으로 1파, 2파, 3파가 나와줬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 13시가 지나서 15시 지나서 어쨌든 쌍봉이 출현되면서 하방에 지금 압력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 가까이 보시면 이게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지금 고민하는 구간에서 어쨌든 지지를 지금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엔 지금 좀 지났는데 좀 아쉽습니다. 자, 어쨌든 한번 또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18,050 근처까지 한번 내려왔어요. 30분 보라. 근데 여기서 바로 망치 패턴이 나오면서 지금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조금은 제가 조정을 해볼게요. 이건 30분 봉이고, 자, 5분 봉을 보고 다시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자, 5분 봉 딱 보시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밑에 밑꼬리가 세게 달리는 망치 패턴이 정확히 나와줬죠. 그죠? 그래서 지금 조금 아쉽네요. 그죠? 근데 만약에 혹시 또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18,070에서 18,090, 070에서 090까지 한번 보시고요. 여기서 지지를 해주면은 다시 한번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겠다라고 판단합니다. 단 여기 MACD 오실레이터였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이게 신뢰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매일매일 이렇게 공부도 해가면서 또 수익 창출하고 있는데 그 근간이 바로 MACD 오실레이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 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조건 설정값도 디폴트가 아닙니다. 새로 저 1000명에 맞게 세팅을 해야 되니까 들어오시는 분에 한해서 자세하게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봤다가 변동이 세니까 그렇게 수익 변동이 셀 때는 어떻게 돼요? 수익 창출을 적게 가져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매매하실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나스닥 기술적 분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스터님께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매수로 전략 챙겨주셨는데요. 자세한 방향성과 이 자리값도 다 봐주셨으니까 매일매일 함께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 톡방 서둘러서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꼭 누르시고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전문가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셔서 마스터님께서는
OPEC은 지금 어떤 지표를 지금 깔아서 함께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나도 깔아보고 싶습니다. 저도 설치하고 싶어요라고 남겨주시면 하나씩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서둘러서 들어와 주셔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나스닥은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크루드 오일도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어서 크루드 오일입니다. 현재 오일은 강하게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2.19% 상승하면서 78.93달러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23시 01분경에 79.73달러를 기록할 정도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여줬는데 이를 기점으로 파란 색깔의 음봉을 좀 몇 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79.27달러까지 내려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의 방향선 잠시 후에 잡아보도록 하고요. 일단 관련해서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첫 번째 기사 보시면 지금 이 OPEC holds oil demand view steady lies 2024 economic forecast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펙이 2024년과 2025년의 석유 수요 증가 전망을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높였다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자세히 좀 내용을 살펴보자면 2024년 글로벌 석유 수요는 하루 225만 배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요. 2025년 전망치는 하루 185만 배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전 수준과 같은 수준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2.8%로 소폭 상향 조정을 했고요. 2025년 전망치는 2.9%로 유지했습니다. 특히 2023년 하반기부터 양호한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봤고요. 미국의 2024년 경제 성장률은 1.9%로 높였습니다. 아울러서 오펙은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좀 더 완화적인 통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을 2024년 하반기에 시작해서 2025년 내내 지속할 것이다 라고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까지도 내놨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기사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 보시면 지금 세계 최대 소비국인 미국을 포함해서 강력한 글로벌 수요에 대한 기대감으로 유가가 상승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지금도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다소 경직된 인플레이션은 연준이 곧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를 크게 바꾸지는 못했지만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분석가들은 고객에게 보낸 메모에서 연준이 6월쯤 완화 정책을 시작할 것으로 여전히 예상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에너지정보국 EIA가 국내 석유 생산량 전망을 상향 조정한 후에 유가는 압박을 받았지만 오펙 플러스의 생산 감소가 여전히 석유 시장을 좀 둔화시킬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하락세에 대한 요인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면서 상승과 하락의 요인을 같이 들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마스터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일단 오펙 보고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오펙에 따르면 수요 기대감은 하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긍정적이다라고 시장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도 좋을까요? 그렇죠. 이제 감산을 단행을 했죠. 단행을 했는데 결국엔 저번 주에는 약발을 좀 못 받았죠. 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미국의 강력한 어떤 금리 정책들,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중국이죠. 중국. 자, 전인대 대회가 이제 마감이 됐어요. 결국엔 작년하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 마감이 됐지만은. 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석유 수요가 중국이 좀 없을 것 같다. 그런 판단 하에서 저번 주에는 조금 이제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 저 오늘 또 IMF에서 경제 성장률도 다 높게 잡았죠. 그죠? 높게 잡았고 또 뭡니까? 이게 또 이제 연준의 정책이랑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자, 어차피 금리는 내릴 수밖에 없죠. 그죠? 자, 내리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자, 경기가 급작스럽게 안 좋아서 내리는 게 있을 거고 경기가 여전히 이제 좋으니까 조금씩 내려가면서 어떤 단계로 좀 밟아가겠다.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 결국엔 중국은 번외로 하더라도 그죠? 미국의 경제는 여전히 튼튼합니다. 누가 봐도 지금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오펙 플러스는 그런 걸 다 계산해 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추가 감산을 6월까지 하고 어차피 아까도 경제 성장률 미국도 조금 높게 잡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엔 오펙 플러스가 현명한 판단한 거죠.
그러면 결국엔 석유 수요가 증가하면서 감산의 효과를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또 이상하게 오늘 이상하게 또 저만 나오면 자꾸 올라가요. 네. 현재 2.24% 올라갔어요. 자, 근데 지금 조심하셔야 돼요. 왜 조심하셔야 되죠? 자, 일단 서머 타임이 이제 적용이 됐죠. 자, 그럼 1시간 땡겨졌어요. 그럼 11시 반에 원유 재고 발표가 있죠. 그 전에 저번 주에는 12시 반에 있었죠. 1시간 땡겨지기 때문에 지금 거의 멈춰 있어요. 일단 끌어올리고 이제 한 번은 또 반발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11시 반까지 무조건 기다려 보시고 현명히 좀 매매를 하실 것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상입니다. 네. 네, 일단 11시 반에 EIA의 원유 재고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서머타임으로 이 재고 발표 시간도 좀 앞당겨졌는데요. 그런 만큼 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고 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서머타임이 적용이 되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내가 좀 매매를 해야 될지 헷갈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는데요. 그때 입장 코드 같은 경우에는 0707 이렇게만 입력하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시니까 서둘러서 들어와 주셔서요. 우리 28년의 노하우를 가지신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이 서머타임으로 안에서 성공적인 투자 매매 전략을 짜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바로 크루드오일에 대한 전략을 짜보도록 할게요. 방향성 체크하기 위해서 마스터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네, 거꾸로 들어주셨는데 오늘 관망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지금 빨간불로 좀 올라가지고 있고 잠깐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관망해주신 이유가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너무 올라갔어요. 아,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제가 짧게 자리값은 드릴 거예요. 드리는데 일단 관망을 좀 하시죠. 약간 11시 반, 10분 남았죠. 10분 있으면 이제 집 재고 발표가 있기 때문에 좀 관망하시다가 좀 봐시길 권하고요. 자, 일단 30분 봉. 항상 지지와 저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을 그어 놓으셔야 돼요. 그어 놓아야지 매수가 됐든 매도가 됐든 거기가 지지와 저항선의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반드시 그어 놓고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지 저항도 아무렇게 그어놓으면 안 되죠. 그어 놓으면 안 되겠죠. 다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가 궁금하다. 그러면 또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또 이론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자, 아까 오실레이터 제가 강조 드린 거예요. 여기 너무나도 잘 맞아요. 자, 일단 과거 데이터를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자, 일단은 데드 크로스가 나와줬죠. 그 다음에 영망치가 딱 나왔어요. 음봉 캔들. 매도니까 음봉이 나와야 되겠죠. 이건 30분봉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교차점 딱 매도 시그널 떨어졌죠. 맞았죠? 자, 여기도 한번 지나가다 보니까 자, 여기도 교차점이 나와줬어요. 그 다음에 골든 크로스 매수 다 맞아줬죠. 자, 여기 또 맞았죠. 자, 매도 데드 크로스. 그죠? 거의 99%가 맞아요. 제 기법은. 이만큼 MACD 오실레이터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단타 매매에서 적중률이 상당히 높으니까 잘 활용하셔서 안전한 그런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자세하게 이것만 제가 설명을 길게는 못 드리니까 맛배기로만 보여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30분봉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딱 보니까 12시 그죠? 12일이죠. 12일부터 저점을 확인하면서 계속 조금씩 올라가는 우상향을 하는 그런 그림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죠. 그죠? 자, 그럼 오늘의 관전 포인트는 뭐가 될까요? 자, 얘가 왜 여기서 저항을 받았을까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그러니까 8일, 9일 그 사이에 여기 딱 형 하나가 봉우리가 딱 왔죠. 그죠? 자, 얘보다 얘가 낮아요. 그럼 지금 상황에 봤을 때는 제가 보는 관망하라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얘가 더 위로 올라가 준다면 어떻습니까? 올라가 준다면 상방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저항을 받았다는 거는 올라가는 게 현재 시점에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30분 자체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30분 자체가 어때요? 상황 자체가 어떻게 됐든 지금 큰 장대 음봉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관망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자, 제가 오늘 자리값을 잠깐만 드릴게요. 잠깐만 드리면 자, 그럼 아까 요 자리 있죠. 요 자리 78.90이 되겠네요. 요 자리 여기서 강하게 어떤 고민하는 시간들 되게 많은 시간들을 고민했죠. 그죠? 자, 고민해서 78.90
요 컨디션, 요 바로 앞에 보이는 거. 그다음에 79.10짜리입니다. 자, 78.90하고 10 자리에서 그죠? 지지를 조금 받아주면 그죠? 그러면 한 20-30틱 수익을 내고 빠지실 걸 권장을 드릴게요. 단 뭐예요? 11시 30분 지표 확인하시고 5분봉으로 다시 차트를 한번 다시 넘어가 볼게요. 네. 자, 여기 딱 정확히 나왔죠. 그죠? 여기서 79.190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기서 한 40분 정도 고민하다가 쫙 끌어올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분명히 횡보를 분명히 해준다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늘림목을 좀 활용해서 수익을 좀 내실 것을 권장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거래량, 그다음에 MACD 오실레이터 활용하시면 좀 더 안정적인 매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1시 반까지 기다리셨다가 5분봉 적어도 2-3번 보시고 그리고 진입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5일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마스터님께서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관망 시그널을 들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11시 30분에 지표가 발표되고 나면은 이제 우리 방송이 좀 끝날 시간이 되기 때문에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마스터님, 그러면 우리 노란톡방 들어오시게 된다면 마스터님께서 원유 재고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실 예정일까요? 그렇죠. 자세하게 짚어드려야죠.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좀 더 끝나고 나면 이제 들어오실 거 아닙니까?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제 질문하시는 분에 한해서 네. 제가 성심성의껏 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크루드오일로 나는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발표를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감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마스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끝나기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시고 0707 입력하고 누르고 들어오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시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5일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골드도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어서 골드입니다. 현재 골드는 0.33% 올라가면서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2173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골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출렁거림이 있었습니다. 22시 40분경까지에는 가파르게 좀 올라와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2176포인트를 또 기록하기도, 달러를 좀 기록하기로 했지만 이내 바로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미끄러졌고요. 지금은 다시 올라가는 듯 했지만 다시 한번 좀 내려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CPI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앞으로의 향방이 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골드와 관련된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골드 헤드라인 보시면 Gold's lesson learned is one for the history books and has gotten out of the hands라고 바클레이즈가 말을 했습니다. 지금 바클레이즈가 금 가격이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상승했다고 언급했는데요. 이 바클레이즈에 따르면 지금 금 가격은 1개월 전 대비 7%나 상승을 했고 이는 지난 10년 동안 1개월 상승폭 중 최대 기록인 6%를 상회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금 가격은 9거래일 동안 상승했으며 역대 최장 기간으로 기록이 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금 가격의 상승은 작년 말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시작됐고 대형 펀드들이 쇼커버링을 하면서 금 가격이 상승한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금 가격은 역사적인 기록을 봤을 때 너무 이른 시기에 오른 것 같다라고도 말했는데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기사 보시면요. 에릭 로젠그린 전 보스턴 연은 총재가 CNBC와의 인터뷰에서 2월 CPI에 대해서 그렇게 뜨겁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2월 CPI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 전체적인 하락 추세를 보인다는 연준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했고요. 연준이 6월 인하는 전혀 서두르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올해 6월부터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라고 내다봤고 올해 인하는 3차례 혹은 4차례로 전망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사 살펴보고 왔는데요. 바로 이슈 풀어보고 방향성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이 골드가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죽이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CPI 발표가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까요? 자, 결과는 이제 뭐 어제 같은 경우에 그저 지금 제가 일봉을 잠깐 보니까 네. 어제 골드가 종가 기준 한 1% 정도 빠졌네요. 그죠? 자,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3주 연속 지금 올랐고 역대급이라 아까 말씀하셨는데 올랐는데 자 결국엔 지속적인 상승세는 쭉 이어질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유는 뭐냐?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준 파월이 그죠? 상원에서 하원에서 2번 연설했죠. 올해 안에 금리 내린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금리를 인하한다는 건 뭐예요? 그죠? 인하한다는 거는 별로 국채 금리에 메리트가 없죠. 그래서 뭐 지금 뭐 국채 금리를 빨리 매도해라 뭐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죠? 안전자산 두 가지잖아요. 골드가 있고 미국채인데 결국에 나홀로 할 수 있는 건 안전자산은 거의 골드밖에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달러 가치도 동반 하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저번 주까지는 달러 인덱스가 104 초반대까지 갔다가 104 후반대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갑자기 102대로 확 밀려버렸어요. 거기다 또 있어요, 또. 자, 지금 엔화가 지금 상승세죠. 네. 그래서 자, 전 세계 기축통화이 6개죠. 자, 그런데 따로 지금 필요 없고 엔화, 파운드, 유로죠. 얘가 이제 달러 인덱스와 경쟁 관계인데 자, 엔화가 갑자기 강세가 되면서 달러 가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골드가 이렇게 지금 그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될 거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3월 달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다음 주 21일 날 파월이 정말 또 한 번 금리에 대한 강한 발언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골드는 한번 다시 재상승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겠다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너무나도 어제 네. 낙폭이 컸죠. 컸기 때문에 오늘 조금은 이제 올리고 이제 과매수로 가는 기간인데 오늘 지금 매매가 또 껄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골드는 충분히 상방으로 갈 여지가 있겠다 생각하고요. 자, 골드 ETF 상품도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 자, 골드 ETF 상품에 자세히 모르시면 노란톡 들어오세요. 제가 골드 ETF 상품도 어떻게 하면 투자할 수 있는 거. 자, 이제는 분산 투자를 하셔야 돼요. 자, 옛날 속담에 얘기했죠. 계란을 한 곳에 담지 마라. 담으면 어떻게 다 깨져버리잖아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분산 투자하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골드와 관련해서 이슈부터 풀어봤는데요. 그렇다면 바로 골드 방향성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선님, 푯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오늘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짧게 한번 이유 들어볼까요? 자, 일단은 뭐 지금 뭐 당연합니다. 당연한 결과고요. 왜 그러냐면 자, 지금 보세요. 짧게만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제 시간이 빨리 좀 지나서 자, 일단 곧 새벽 3시에 그죠? 새벽 3시에 어쨌든 밑꼬리가 세게 달리는 망치 패턴이 나면서 계속 우상향을 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맞고 있죠. 물론 장기 이평선에서 지금 저항을 맞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걸 뚫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등락률이 그렇게 크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짧게 해서 수익을 내셔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170에서 2171 사이 여기서 저항을 한번 받아주면요. 짧게 한 20틱에서 30틱 정도 수익을 내실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골드 이렇게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골드에 대한 전망까지도 좀 담아봤습니다. 이렇게 조금 시장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좀 더 챙겨갈 수 있는 전략들 챙겨가시면 좋을 텐데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시고 0707 입력하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시니까 방송 끝나기 전까지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하셔야 되는지 매매일지 통해서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스터님의 매매 일지 확인해보고 왔는데요. 마스터님, 지금 최근에 수익을 내주신 결국 굉장히 좋아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큰 수익을 내주셨을까요? 참 뭐 뻔한 거죠. 제가 29년 동안 그죠? 네. 뭐 이만한 노하우 갖는 사람 대한민국에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 노하우가 저의 안정적인 어떤
매매를 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서울경제에서 작년 3월부터 이제 매매 일지를 공식적으로 이제 공개를 했어요. 그죠? 저는 이제 작년 3월부터 현재까지 저번 주까지죠. 네. 이번 주도 수익을 계속 내고 있는데 계속 수익을 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익을 내는 기법도 있고 시향도 있고 뭐 신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다 삼박자가 맞아줘야 돼요. 기법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 이렇게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들 좀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럼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주식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 제 차트 갖고 공부를 하세요. 어차피 해치 상품이잖아요. 파생이. 자, 매도일 때 매매 안 하시면 되잖아요. 매수일 때 매매하시면 되잖아요. 얼마나 스마트한 제 기법입니까? 그래서 주식 하시는 분들도 전혀 겁먹지 마시고요. 그래서 파생도 분명히 투자 상품입니다. 미국 사람들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좀 인식이 잘못돼 있는데 저를 통해서 오늘 인식의 전환을 좀 가지시고 그렇게 파생도 한번 공부를 해보실 것을 적극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마선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지의 수단으로 해외 선물을 통해서 나이가 좀 주식의 계좌가 조금 지금은 빨간불을 보기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함께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마선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만큼 이 안에서 굉장히 많은 힌트들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요. 마선님, 지금 이 원유 재고랑 가솔린 재고가 나온 뒤에 유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일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좀 유가 방향성들도 좀 장기적으로도 그리고 단기적으로 좀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내일 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은 어떤 내용들 좀 다뤄주실까요? 지금 강의에 대해 좀 세부적으로 2월 CPI에 대해서 좀 세부적 분석을 해보고 자 연준하고 이제 통화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향후에 우리가 가져간 마스터 플랜이죠. 그래서 네. 5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몰이 새로 바뀌죠. 그럼 새로운 마음으로 또 우리가 출발하면 어떻습니까? 기분도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일 강연에 꼭 많이들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유익한 시간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네,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링크 같은 경우에는 노란투팡 들어오셔야지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지금 바로 서둘러서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고 링크 누르고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천명 마서님께서 준비해 주신 강의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서님, 오늘은 어떤 강의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자, 어제 CPI 발표가 있었죠. 그죠? 저는 이제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CPI 의미 없다. 어차피 6월 달에 금리는 할 건데. 그죠? 뭐 그런 증거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주체가 파월의 발언이었고요. 죄송합니다. 파월의 발언이었고요. 자, CPI를 잠깐 우리가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CPI 내용을 보면. 네. 자, 근원 CPI가 제일 중요해요. 연준이 바라보는 게 근원 CPI입니다. 자, 근원 CPI가 뭐예요? 식료품, 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이제 근원 CPI라고 얘기를 하죠. 자, 식료품이 가격이 어느 정도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는 좀 올랐죠. 아무래도 유가가 제가 전에 말씀드린 유가가 아무래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다. 하지만 뭐 여러 가지 보험 등등 거기서는 오히려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자, 또 두 가지 긍정적인 신호. 제일 중요한 건 주거비예요. 주거비. 자, 주거비가 이 근원 CPI 60%를 차지합니다. 60%. 근데 주거비도 내려갔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숫자는 높게 나왔지만, 그죠? 안에 있는 알맹이를 까보니까 어때요? 연준이 제일 염려하는 세 가지 요소들이 인하를 해줬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 때문에 뭐예요? 시장들은 야 어차피 생각보다 괜찮은데 하면서 어제 엄청난 상승세를 이어갔다는 거예요. 이걸 근거로 해서 제가 CPI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내일은 또 뭐가 있어요? 내일 또 PPI 있죠. PPI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자, 그럼 PPI 큰지 안 큰지를 알려면 또 어떻게 돼요? 노란톡에 들어오세요. 시향을 모르면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6월 달에 금리나 할 거다. 여기에 대한 답도 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제 보죠. 어제 올랐던 건 딱 하나죠. 어제 뭐 엄청난 뭐 빅7 기업들 다 올랐죠. 특히 이제 엔비디아, 오라카 아까 말씀 11%가 넘게 올랐고 뭐 MS도 올라고 메타도 오르고 아마존도 전체로 다 지금 녹색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녹색. 자, 우리나라 시장이 달라요, 이거는. 자, 녹색이 내는 상승장이고요. 빨간색은 매도장입니다. 이렇게 전체를 딱 봐도 오른다는 거예요.
자, 그럼 AI 열풍이 아직도 아주 식지 않았다는 얘기죠. 제가 당분간은 식지 않을 거라고 상당히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어느 정도 조정장은 있겠죠. 조정장은 있겠지만 전체적인 추세로 봤을 때 어제 결과를 보면서 이렇게 CPI가 세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빅7 기업들이 상승을 했다는 거는 예사롭지 않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는 거는 많은 조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 어디 일부 회사에서 얘기를 했죠. 뭐 5,300, 5,500까지 간다.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 5,000에서 지금 전혀 떨어지지 않잖아요. 5,100을 순식간에 올라가지고 5,100, 5,000에서 지금 계속 지지라지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그걸 보면서 이게 내려가 쉽지 않겠구나. 그렇게 일단 판단해 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시카고 공포 지수를 또 보자는 얘기예요. 시카고 공포 지수. 자, 이게 불과 그죠?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거의 15, 16까지 올라갔다는 요 정도 올라간다는 건 어때요? 주식하고 반비례 관계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얘가 올라가면 지수는 내려가야 정상이에요. 지금 보세요. 자, 우하향을 하고 있죠.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제 13.84까지 뚝 떨어졌어요. 지금 이제 또 봐야 되겠지만. 자, 요 정도 15 밑으로 좀 떨어지면요. 일단은 공포스러움이 좀 덜하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13에서 더 내려간다면 어떻게 돼요? 지수한테는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조성해 줄 수 있겠다라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한번 더 볼게요. 자, 다음은 이제 10년물 국채물이에요. 자, 10년물 국채물은 이제 전 세계 모든 금리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기준이 되는 거. 자, 지금 4% 지금 초반대에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얘가 지금 어제 4% 초반대까지 왔었어요. 근데 이제 21일 전까지는 아마 지금 요 라인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3월 21일 날, 다음 주에 제가 또 나오겠지만, 자, 그때까지는 요 안에서 노는데 4% 밑으로 떨어져 버린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지수는 더 상승의 힘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줄 수 있다라는 얘기에서 이것도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자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 달러 인덱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죠? 아까 세부적으로 여기 데이터를 보면 답이 나와요. 자, 딴 거 볼 거 없습니다. 유로, 엔화, 파운드만 보시면 돼요. 어제 버전이 어때요? 102.92. 지금 또 바뀌었겠죠. 그래서 요게 얘가 하락, 여기 밑에 이제 골드 하나 더 넣자. 골드 하나 더 넣고. 자, 얘가 하락을 하면, 얘 네 개가 하락을 하면 달러 인덱스 올라가고,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지수는 하락을 하는 거죠. 근데 얘가 내려갔잖아요, 어제. 얘는 다 올라갔고, 그죠? 올라갔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을 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매매함에 있어서 차트만 보시면 되면 안 됩니다. 차트는 그냥 단지 매매를 하기에는 그냥 도구에 불과하다. 그래서 리얼 상황 요 세 가지 반드시 체크하면서 매매를 또 하셔야 되고, 한 가지 더 플러스 하면 뭐가 있어요? 미국 주식 보셔야 돼요. 엔비디아, 빅7 반드시 보면서 실시간 체크하면서 매매하면 좀 매매가 안정적으로 되겠죠.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스터님과 함께 매크로적인 이슈 함께 좀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내가 국내 시장에서 주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더라도 마스터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일단 간밤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부분들 우리 노란톡방 들어오시게 된다면 챙겨드리고 계시니까요. 지금 바로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고 링크 누르시고요.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1번으로 1000명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셔서 29년의 해외 선물 경력자는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가장 가까이 매일매일 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략도 챙겨보고 이슈도 풀어봤는데요. 아시지만 마스터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해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변동성 큰 월물 교체 시기이기 때문에 MACD 오실레이터 확인해가며 눌림 줄 때 매수 대응하고 짧게 익절하는 전략 챙겨봤고요. 크루드 오일은 수요일엔 EIA 원유 재고와 가솔린 재고 발표를 반드시 확인하고 대응하고 과상승속 쌍봉 완성할 수 있는 상황 78.90에서 78.10달러 눌림 시 매수 20에서 30틱 익절하는 전략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골드는 전일 CPI 발표 후 달러 인덱스가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으로 달러와 골드는 반비례할 확률이 높으니 2,170달러 저항 확인 후 매도 20틱 익절하는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해선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